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어제 고덕 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빌 청약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경쟁률은 굉장했고요. 어, 교통이 안 좋고 구조도 좀 그렇고 또 아파트도 주로 저층이 많아서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평균 256대 1이고요. 100일시는 1210대 1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게 최근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조가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그 집 없는 분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건 아니겠지만 수도권이나 이제 제가 있는 수원 지역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매물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매물도 지금 거두어 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매물도 거의 없고요. 가격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내년도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들만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는 청약 통장이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2,7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 1순위가 1,500만 개고요. 수도권에만 750만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청약 통장이 있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첨돼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상당수는 미성년자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집을 살 만큼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 청약 통장부터 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매수 가능자는 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만 당장 매수 가능한 사람들이 한 75만 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순위 중에서 한 10% 정도는 언제든지 청약할 수 있고 좋은 아파트 나오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공급은 보면은 정부가 내년에 46만 가구를 공급한답니다. 사실은 매년 한 40만 가구 전후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또 상당 부분은 금년에 이제 분양하려다가 2월된 물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둔촌 주공도 12,000가구인데 내년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남 3구역도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수원도 정자자이도 내년으로 넘어갔고요. 하나포레나도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이 사실은 매년 많이 공급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2월이 되면서 실제 공급량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에서만 말씀드리면, 서울에 올해 중에 이제 공급된 아파트가 한 2만 가구 내외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3만 가구 이상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굵직한 거는 둔촌 주공이나 한남 3구역 외에는 그렇게 굵직한 게 없습니다. 다 그냥 몇백 가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만 이하 정도 공급이 될 겁니다. 서울의 적당한 공급량이 제 생각엔 한 5만 정도입니다. 매년 5만 정도가 공급이 돼야지 그 연식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는 퇴출되고 새 아파트가 이제 5만 가구씩 들어와야지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지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한 4만 가구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 강동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입주하면서 올해는 한 4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입주도 줄 거고요. 분양 자체도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원이 올해는 굉장히 분양이 많았습니다. 매교동, 그 다음에 망포동 등 수원에 그래도 분양이 꽤 있었습니다. 올해 1만 가구 이상 분양했는데 내년에는 수원도 1만 가구 안 될 겁니다. 성남은 사실은 분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정구에 재개발 재건축 일부 있었는데 내년에도 수정구 일부 빼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어, 뭐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올해 판교가 조금 있었는데 내년에 또 판교 대장지구죠. 판교 대장지구가 조금 나올 수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거기도 분양이 됐습니다. 하남도 올해는 뭐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위례신도시 쪽으로 해서 몇 개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위례신도시도 거의 다 끝물입니다. 과천이 올해 이제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한 2천 가구 정도 분양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안양도 그렇게 크게 나오는 물량이 없고요. 용인도 이제 플랫폼 시티 분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동탄도 끝물입니다. 뭐 대방 DMCT 같은 게 내년에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동탄도 거의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수도권에 확실하게 지금 공급이 되는 그런 쪽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 17만 3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원래는 22년 분양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조기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기 청약이라는 게 실제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약만 해놓는 거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는 좀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지만 실제 입주는 뭐 똑같습니다. 25년, 26년 이 정도 돼야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17만 3천 가구가 공급되면 안정될 거라고 보지만 17만 3천 가구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매년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럼 17만 3천 가구라는 건 2년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쪽 위에 파주, 뭐 옥정, 뭐 또 평택, 안성 이런 쪽은 조금 공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권 서울 가까운 쪽에는 그렇게 공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세금과 대출을 규제해서 엄청나게 수요를 줄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가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더 오르면 또 정부가 또 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부의 규제도 사실은 내놓을 만큼 내놨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나올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2021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되기 어렵다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올라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폭등하는 지역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